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정치권에 또 큰 이슈가 있어서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전체가 생중계가 됐는데, 먼저 최고위원님, 이거 인상적인 장면이 좀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들 간에 대통령께서 주로 경청하시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토론하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서 좀 생소하게 낯설게 좀 오랜만에 보신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신선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정부의 어떤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 어제 그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좋은 유니폼과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기조라든지 또 정부의 정책 같은 것을 좀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예.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비상경제잖아요. 그리고 예.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도 물론 좋지만 더 관심 있었던 사항은 사실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한 이 채권 시장의 불안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했을 거거든요. 가령 50조의 유동 자산을 그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지난주에 발표했었는데 예.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과연 50조면은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충분한 자금인가? 뭐 예. 이러한 것들을 각 부처의 장관들끼리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러한 모습을 조금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보완돼가지고 국민들께 좀 여과 없이 정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심했고요. 예. 그러니까 방금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제목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비상하다는 거고 뭐가 민생이라는 건지 좀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뉴스 들어오기 전에 약간 모니터를 해봤는데 예. 금리 이슈, 환율 문제, 아까 좀 전에도 얘기하신 김진태 지사발 채권시장 불확실성 얘기가 앞에 뉴스로 계속 나가더라고요. 예. 지금 뉴스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비상경제회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에 사실 너무나 답답했고, 진짜 민생은 지금 국민들은 금리 문제나 환율 문제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진솔한 대책들이 논의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은 전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뭔가 득이양양하게 무슨 수출 전선에 더 뛰어들겠다라는 식의 이 현실 인식 자체가 저는 이게 같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의 회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로 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나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니란 현실 인식을 가지고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런 지적은 정부가 겸허히 수용해서 더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있었던 것 중에 좀 각 부처 협업했던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기부 장관께서 이제 영세 업체에 대한 60시간 주 52시간에 대한 그 영세 업체는 60시간을 하는데 일몰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용부 장관과 각 부처 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몰제 연장에 대한 제안을 하셨고 그것도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겠다고 하는 등 이런 부처 간에 협업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서 그런 예.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봐주시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실제로 그런 기업들의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이 지금 아까 정부 기조가 보여줬다 했는데 정부 기조가 가 있구나라는 그런 걸 오히려 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말 고통스러운 지점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지금 주 52시간 문제가 지금 이 비상경제의 핵심입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 장관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거 보고 정말로 완전히 이 현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고 있구나를 오히려 보여준 예. 사례 같았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이후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불안정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다루게 될 텐데 어제 이제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없어서 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덜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다뤘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었거든요. 이제 15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을 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시장에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규제 정책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했었는데 사실 효과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예.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의 어떤 소통, 시장의 요구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고 정부에서 이러한 좀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좀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방향인 것 같아가지고 좀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시장 관심은 컸는데 의원님은 이 내용이 이제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LTV 같은 경우에 실제로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실 대부분의 투기과열 지구가 해제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LTV 조정을 한다고 해서 무슨 시장에 영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한 거고 오히려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15억 이 주담대 부분도 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부동산 경기 전체가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초고가 이 아파트 주택들에 대한 주담대 규제만 풀리면 저는 사실은 부동산 양극화만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고가 아파트 쪽에서의 뭔가 이 고금리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이 실탄들이 제공되면서 이 고가 아파트는 유지되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양극화만 심화될 위험도 있고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가계부채가 한 1860조, 70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런 어떤 금리 이슈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계부채 이슈가 더 큰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더 중요한 일인데 예. 오히려 그냥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규제 완화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이 접근으로 아무 대책이나 내는 느낌이 사실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좀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더 위험할 수도 예, 있고요.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내놓은 대책을 통해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뭐였다고 평가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정부의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 전반적인 기조는 규제를 풀겠다는 재확인,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산업, 대통령께서 어제 전 부처의 산업, 그러니까 뭐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 부처의 이름에 산업을 붙이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오갔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면 문화와 산업부처럼 예. 아니, 전반적으로 전 부처에서 산업 경기라든지 경제에 좀 더 어떤 우리 일자리라든지 기업들이 더 많은 성장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여러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관심을 끌고 있어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했던 그런 의혹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로펌 관계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를 늦게까지 가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분위기가 약간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 당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다기보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언급하기 시작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그게 사과든 추가적인 어떤 행동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회는 경제 문제나 국민들의 이런 민생 고통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보면서 생겼던 그런 한심함과 절망감 같은 거를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지는 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똑같이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이미 언론사가 제기하고 김의겸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던 것만큼 그냥 그런 이 개별적인 의원들이나 언론들 차원에서 이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당은 오히려 지금 이 민생 문제나 경제 위기 문제에 훨씬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로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거나 그리고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늦게까지 함께해서 술을 마셨다면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만약에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김의겸 의원의 주연이고요. 민주당 지도부의 조연인 B급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팩트에 기반해서 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제가 모르니까요. 근데 국민들께서 그 어떤 특정 인물에 의해 어떤 전화 녹음에 의해서 주장하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고 민주당에서 어떤 정말 속담 중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 중에 있는 것처럼 계속 과도하게 너무 물타기 프레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과도하다라고 느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잘못됐다면 국민들께 또 한동훈 장관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물타기 프레임이라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저는 뭐 상황이라는 그렇게도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현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네. 예, 당 차원에서 아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의혹을 좀 성급하게 지적하는 거 아니냐,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우려를 좀 나타내신 걸로 보이는데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거 설정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근거 없이 된다는 건 좀 지양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요. 네. 예, 당내에서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게 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까? 의원님들도 좀 의견을 저는 나누세요? 솔직히 방금도 그러니까 이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당내에 사실은 더 주류적인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정치 문제가 너무 지금 과잉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서 사실은 경제 위기 대응을 저희가 못했을 때 저희가 뭐 야당이긴 하지만 원내 일당으로서의 국민 삶에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괴리될 수 있어서 당내에서는 사실은 뭐 의혹 제기하고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의를 하는 거는 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너무 당연하게 존중되어야 되지만 이거를 당 차원에서 다루자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는 요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한 발언이지만 이거 면책특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예전부터 거예요? 면책특권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양하게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적인 문제에서의 면책은 맞지만 일종의 이제 명예훼손이나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면책 이슈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 예. 국회법상 헌법상 논의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 예. 저는 그냥 그런 맥락으로 이해되던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주제를 두고 또 확전이 되는 것 같아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 피격 사건과 어민 국송 사건이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북몰이가 없었다. 이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정치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가지고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다. 예.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과 또 민주당의 현 지도부 인사들을 앞세워가지고 예. 저는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봤고요. 검찰 수사의 방향을 조금 예, 아무래도 좀 여론전을 하려고 바꾸려는 하는 거다? 지지층 결집해서 검찰에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봤고요. 예. 그러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국감사원의 감사가 있고 난 뒤, 그 중간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이른바 감사원의 감사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감사 완박을 지금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일환에서 어제 그 기자회견은 여론을 위한 그냥 어떤 압박 수단이었다. 그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예. 여론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감사원이 발표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뭐 SI에 월북 의사를 밝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그리고 그 한자 적힌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이 앞뒤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도에서도
오히려 월북으로 규정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도대체 우리가 왜 월북으로 몰아가냐에 대한 동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였고 예. 실제로 가장 핵심은 SI 안에 이 첩보 안에 월북에 관련된 정황이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 제기한 내용 중에 실제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요 며칠 사이에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 국정원이 먼저 표류하고 있었던 것들을 알았다라는 부분은 국정원에서 오히려 이거는 부인했고 아니면 뭐 삭제되어 있다는 정보가 다 국방부에 남아 있다는 것도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확인을 해줬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감사원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또 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의 이슈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저는 국민들께서 예. 요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월북으로 몰아갔다라는 어떤 이 의도를 가지고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서 지금 조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는 이제 그런 그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어제 기자회견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어쨌든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에 그 사람들 주장대로 그분들의 주장대로 그분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한 거고 특히 예. 월북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반인권적인 행태를 결과적으로 낳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강조했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말 공직자로서 어떤 이러한 결과를 이끈 것에 대해서 유감을 먼저 표명하고 다시 한번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들 핑계만 대기, 변명만 대기 했던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예. 안타까웠어요. 아니 근데 그거야 당연히 검찰이 기소하고 감사원이 막 이런 식의 이 폭력적인 행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법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한 거고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정부 여당이 이 숨진 공무원 사건 관련된 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사실 인권적인 측면에서나 훨씬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검찰에서 또 반응이 나와서요. 이게 그 자료를 삭제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게 원본이 남아 있더라도 그러니까 자료가 배포되는 그 루트에서 이제 삭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 SI 첩보 자체가 이게 사실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자 적힌 구명조끼도 이거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 서훈 전 실장께서 당시에 이 새벽에 회의를 열었을 때 기록비서관을 불참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래서 정황상 증거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민주당이나 이런 관련자들은 좀 검찰의 수사라든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좀 진득하게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근데 것 같아요? 국가기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밀 뭐 배포선 정리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국가기밀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이 정보가 공유돼야 되니까 막 이렇게 퍼졌다가 이게 되게 중요한 첩보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쪽에서는 뭐 배포되거나 보관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작업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원본은 당연히 이제 원래 민수 체계에 남아 있고 나머지 이제 퍼졌던 자료들을 일부 정리하는 거라면 사실 저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게 군사 기밀을 너무나 허투루 보관 관리하는 이 체계라서 예. 너무 당연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제 그 자리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또 함께하는 게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도 조여오는 상황이고 지금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이런 수사에 당 차원에서 뭔가 맞대응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어차피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실제로 이 이재명 대표와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정확한 타겟을 가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이번 그 새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을 꼭 엮으려는 의지가 막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 일단 대장동 특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 또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의당이 특검에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가지고요.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발언을 봤는데 이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가장 가혹한 자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전공법을 택해야 된다. 특검 찬반에 국회 파행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떳떳하다면 그리고 특검을 주장했을 거라면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먼저 던지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었더라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알 것이라고 봤을 텐데 지금 검찰이 막 압수수색하고 굉장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특검을 주장하니까 예. 국민들께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에 의심을 되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진정성, 그러니까 특검의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특검을 추진하려면 정의당의 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정의당의 이 메시지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뭐 배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정의당이 조금은 정치적으로 좀 넉넉한 다양성을 좀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게 사실은 아직은 특검 문제가 제기만 됐지 구체적인 협상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이제 예산 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정기국회 법안 논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어떤 특검이든 여러 가지 국정조사든 뭐 감사원에 대한 뭐 이 부분이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예. 그런 어떤 논의 속에서 협상 카드 하나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는 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평가하고 나면 오히려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융통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미 해놓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 정의당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은 넉넉하게 이렇게 관전자 입장에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 거대 양당 말고 좀 축소돼 있다 보니까 정의당이 약간 이런 평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그 일종의 이제 원내 협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넉넉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이제 앞으로 여야가 협의를 해 나갈 것인 만큼 그렇죠. 예, 특검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아유, 이런 그리고 입장이시군요. 실제로 그렇고요. 모든 상황이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또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